오늘은 여름철에 더더욱더 부각돼서 보이는 블랙헤드와 모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름에 모공이 더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모공이 더 확장되게 되고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블랙헤드까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블랙헤드가 더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지선도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논문에서처럼 피부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사실 여름철에는 모공뿐만 아니라 잔잔하게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 같은 것들이 더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내 생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여름 휴가를 갔다가 오셔서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요. 특히나 야외에서 물놀이 하신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열기에 노출되면서 피부 온도가 확 상승하겠지요. 그렇게 되면서 피지선이 자극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모공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은 모공은 막혀 있는데 피지가 나갈 길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럴 때부터 염증이 시작되면서 여드름이 생기면서 여드름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주 자잘한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쫙 퍼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을 막지 않고 모공 속을 잘 청소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성분은 뭘까요? 바로 바하와 라하입니다. 바하와 라하는 생긴 모양부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요. 특히나 라하라고 하는 것은 꼬리가 쫙 옆에 달리면서 바하의 좀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바하는 우리가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하 같은 경우에는 카프릴로일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바하는 모공 속을 쫙 뚫고 들어가서 모공 속에 쌓인 피지를 쫙 빼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하는 그 모공의 입구를 깨끗하게 쓸어주는 모공 표면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둘 다 함께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인 바하 같은 경우에는요. 건성 피부보다는 지성 피부에 좀 더 추천드리고 남성 피부에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하는 너무 고함량의 건성이 쓰게 되면 피지를 너무 강하게 말려버려서 건성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되는 역할이 되면서 오히려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살리실릭 애시드는 가능한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가 쓰시는 게 좋고요. 건성 피부라고 하더라도 여름이 됐을 때 너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두들두들 뭔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함량을 써야지 바하와 라하를 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하는 보통 화장품 안에서 바르는 제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중에서는 1%에서 2%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고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하는 가능한 1% 이하로 쓰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라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을 고함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시중에서 라하가 3% 이상이 함유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찾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함량이 좀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고객센터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하와 함께 쓰면 정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여드름 피부에 좀 더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징크 PCA와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징크 PCA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항염과 진정 그리고 또 여드름의 균을 더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살리실릭 애시드와 함께 쓰게 되면 훨씬 더 여드름균을 없애고 더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라하 같은 경우에는 바하처럼 아주 강력한 항염 진정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감한 피부가 쓰셔도 괜찮은 그러한 각질 제거를 함과 동시에 모공 겉면을 깨끗하게 뚫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른 재생이나 진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판테놀이라던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던가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과 함께 쓰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모공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성분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요. 바하는 모공 속 깊이 침투해서 쌓여있는 피지나 노폐물들을 싹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라하는 그 청소된 것들이 바깥으로 쫙쫙 잘 나올 수 있도록 모공 겉면을 깨끗하게 빗자루질해주고 청소해주고 모공기를 쫙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둘 다 함께 쓰시는 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공이 너무 고민이다라고 할 때는 제가 레티놀과 순수 비타민C는 꼭 아침 저녁으로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너 단계에서 위치아젤이 함유되어 있는 토너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쓰시면서 모공이 드라마틱하게 없어진다거나
생긴다거나 모공의 크기가 드라마틱하게 확 축소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한 사람과 관리하지 않은 사람의 피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바하와 라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등드름이나 가드름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품을 한번 쫙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품은 토너 패드입니다. 이 토너 패드 안에는 바하와 파하, 라하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살리시릭 애시드가 0.01%로 굉장히 낮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너 패드는 매일매일 결 정리한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패드 자체가 아주 거칠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 한 장 정도로 얼굴 전면을 다 닦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히알루론산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면서도 피부 결을 정리해주면서도 모공 속을 청소해주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훨씬 더 높은 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정리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라하와 바하의 함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저녁 때 레티놀과 함께 쓰셔도 아주 큰 피부 뒤집어짐이나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단계의 레티놀과 함께 쓰실 때 이런 제품과 함께 쓰시면 저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말 중요한 것은 레티놀과 순수 비타민C는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에 라하나 바하의 너무 고함량과 함께 쓰시면 피부가 발진이 생기거나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함께 써보시고 피부가 좀 붉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격일제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페릴 같은 경우는 함량이 너무 낮고 자극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레티놀이나 순수 비타민C와 함께 쓰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드물 라하 에센스인데요. 이 제품은 율무씨 수가 80%가 들어갔습니다. 율무는요 원래 예전부터 그 한방에서 염증을 완화해주고 진정 효과가 있고 이러한 용도로 율무씨 수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율무씨 수라고 하는 것이 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이라던가 항염증 해준다거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라하가 1%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라하가 제대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좁쌀여드름은 제가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약 알칼리 클렌저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라하나 바하 같은 성분들은 지금 이미 피부결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굳이 이걸로 더 피부 자극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하나 바하 같은 것들을 쓰셨을 때 와 진짜 효과 좋다 라고 느끼는 그런 피부들은 요철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각질이 좀 많이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모공 관리를 좀 많이 못했다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이런 제품 쓰시면 확 결 개선이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라하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제품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참 좋아하고 있고 저도 가끔씩 휴가 갔다 와서 이런 좁쌀여드름이 확 퍼질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워낙 수영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 같이 하면서 태양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받다 보니까 갑자기 열감에 노출이 되고 열꽃 같은 것들이 피어오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것들 제품을 발라서 좀 진정시켜주기도 합니다. 단 라하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다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시면 더 심하게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각질이 지금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약알칼리 클렌저 아침 저녁으로 잘 쓰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라하가 아무리 순해도 더 심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꼭 피부에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지 않다면 굳이 라하를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가장 고민되는 부위인 모공 많은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에만 관리를 하시면서 겉에 좀 도드라져 있는 블랙헤드들이 좀 없어지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레바이 블랭도 세럼인데요. 이 안에는 라하가 0.3% 함유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느블보다는 함유량이 좀 더 적지요. 그런데 부드럽게 흡수되고 산뜻한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남성분이나 지성 피부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그냥 난 표면을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시면 되고요. 자극감이 있거나 그러는 것은 훨씬 더 적습니다. 대신에 시드물은 라하가 아무리 순하더라도 1%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쓰실 때는 좀 함량이 높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라하를 처음 입문해 본다라고 할 때는 더레바이 블랑도가 괜찮으실 겁니다. 제형 자체는 가볍고 싹 스며드는 제형이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제형입니다. 다음은 라로시포즈 에빠클라 듀오 에센스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저는 여드름이 좀 심한 피부에는 한 번쯤 경험해보세요 라고 저는 충분히 추천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제가 이 제품을 한 10년 전쯤 썼을 때는 전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완전히 피부가 뒤집어진
뒤집어지긴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징크 PCA가 맞지 않아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건성 피부는 징크 PCA를 좀 피해주세요, 바하도 조금 피해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결합이 됐을 때 저희 같은 이런 건성들은 오히려 피지를 너무 심하게 말려버려서 더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에빠클라 듀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는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징크 PCA가 그런 여드름균을 없애주고 항염해주고 진정해주고 이러한 역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안에는 보시면 징크 PCA가 꽤나 앞쪽에 있지요. 그리고 라하가 들어가 있고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그러한 에센스이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나 화농성 여드름이다 라고 할 때 오히려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그러한 제품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좀 심하거나 라고 할 때 이렇게 콕콕 찍어가면서 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왜 우리가 모공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 부분이나 블랙헤드, 그다음에 화이트헤드 있는 부분만 살짝 발라놓고 보면 이런 것도 좀 모공 케어가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런 세럼들 중에서는 시드물 라하가 들어가 있는 1% 그 에센스나 아니면 에빠클라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시드물은 누구나 두루두루 쓰실 수 있고 특히나 건성 피부도 충분히 쓰셔도 되는 라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에빠클라는 보다 더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성에 많이 가까운 분들이 쓰셔야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고, 에빠클라 세럼으로 여드름 올라온 부위에 좀 케어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보다 더 깨끗한 피부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가 라하나 바하가 들어가 있는 바디워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등드름이나 가드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샤워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뽀득뽀득 씻겨나가는 그러한 샤워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서 더 등드름이나 가드름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조금은 그래도 촉촉한 샤워젤을 같이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화이트 메스틱 블레미쉬 바디워시입니다. 여기에는 시트릭 애시드, 글루코노락톤, 카프릴로이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해서 아하, 바하, 라하, 파하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바디워시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은은한 향이 쫙 퍼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등드름이나 가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바디워시를 매일매일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목 세안은 어떻게 하시나라고 물어보시는데 전 저녁 때 샤워를 할 때 저는 약 알칼리 클렌저로 목도 같이 세안을 해줍니다. 가끔 보면 목에 막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막 올라온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은 항상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지만 목까지 항상 제품을 바르시잖아요. 선크림도 10가지 다 바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몸은 대충 씻고 얼굴만 이중 세안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목이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까지 다 바르셨다면 거기까지 이중 세안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목이나 이렇게 뭔가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할 때는 약알칼리 클렌저로 세안을 하시고, 만약에 화농성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면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몸을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티움 바디워시 젤인데요. 이 안에도 아하라, 파하, 라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앞에서 소개한 제품은 히알루론산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아하바라, 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촉촉하겠지요. 그런데 파티움 같은 경우에는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여드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바디워시 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나는 좀 등드름 가드름 관리하면서 좀 청결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먼저 소개해드린 화이트 메스틱이 맞고요. 만약에 등드름 가드름이 정말 고민이고 등을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이 많다라고 할 때는 파티움 바디워시 젤이 훨씬 더 낫습니다. 둘 다 거품은 매우 풍성한 편이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디워시 젤을 바르셨을 때는 너무 빠른 시간에 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3분 정도는 거품을 몸 위에다가 얹혀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3분입니다. 왜 쓱쓱 바르시고 나서 바로 샤워하시는 경우 있는데 충분히 그 좋은 성분들이 몸 위에서 잘 역할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씻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라하와 바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름에 유난히 더 도드라져 보이는 모공 케어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잘 쓰고 계시는 순수 비타민C나 레티놀 뿐만 아니라 라하나 바하까지 잘 같이 섞어서 쓰면서 더 예쁜 피부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